생방송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정재훈 전문위원만의 투자 팁을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정재훈 위원께서 오늘은 급락장 속에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지 2월 마지막 주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한지 시청자분들께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해볼까요, 지금? 저도 무슨 내용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참 답답해요. 시장을 보면. 근데 이제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2020년 새해 들었어요. 12월 달, 11월 달 시장의 흐름들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20년에 새해가 밝았고 새해가 밝아오면서 계속 시장의 흐름들은 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대세 상승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설 연휴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때문에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러던 사이에 대세 상승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이제 또 뭔 얘기가 나냐면 대세 하락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 시장을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로 3.87%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어디까지 빠질 거냐, 이 부분들은 사실 이거 어디에서 어디까지 빠질 거냐, 그 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수는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저는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2350에서 2400 박스 하단 2950포인트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박스로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대세 하락으로 못 간다라는 의견이에요. 우선 PBR로 너무 저평가예요. 저 PBR이에요. 근데 PER은 높아요. 기업의 실적 적자는 나고 있진 않지만 PER이 높은 그런 상황들이란 얘기는 돈을 생각보다 많이 못 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PBR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실적이 그래도 적자가 나질 않으니까. 그럼 PBR 자산 가치는 계속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주가는 빠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세 하락으로는 못 간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급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의 이유를 보게 되면 경기 지표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다 알아요. 국내의 투자자분들 다 알고, 저기 물 건너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 투자자들도 다 알아요. 중국도 알고 다 알아요. 전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국내에서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죠. 그래서 우려감이 생겼습니다. 여태까지 생각했던 침체보다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그 우려감이 상당히 좀 지금 많이 나온 거고, 두 번째로는 불안한 심리가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시장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제 위에 RSI라는 보조지표가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침체권역으로 빠져들어간 자리대가 요런 자리대 있어요. 최근 들어서만 볼게요. 요런 자리대. 요런 자리대가 좀 있어요. 그죠? 요렇게. 그러면 RSI 지표로만 따져보게 되면 오늘 31.37이네요. 내일 아마 개파락으로 빠지게 되면 이렇게 침체권역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침체권역으로 들어갔을 때 요 시기대가 되겠죠? 요런 시기대. 여기. 그러면 요런 시기대 시장이 지수가 얼마나 빠졌을까 한번 보자고요. 요런 자리대. 여기. 그리고 또 여기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요 2018년도 때부터 보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이 자리대까지 지금 2330에서부터 2200은 얼마 안 빠졌어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요때는 단기적으로 나왔던 게 2250포인트에서 2120, 약 130포인트 정도 빠졌네요. 그리고 다시 요 시기대를 보게 되면 이 시기대가 약 2100에서 1980. 그러면 약 120포인트 정도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다음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요 구간을 봐야 되겠죠? 요 구간.
그럼 이 구간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시기대가 2000포인트 언저리에 1908, 1890, 약 한 110포인트 빠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나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빠진 건 2100에서 2016, 약 100포인트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보게 된다면 만약에 내일부터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 보여요. 즉 낙폭과대로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100포인트 정도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2080포인트 언저리를 잡고 100포인트라면 1980포인트예요. 이 자리대란 말이죠. 그러면 1980포인트라고 하게 된다면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약 4%가 조금 넘네. 5% 가까이가 좀 되네요. 여기까지는 한꺼번에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내일 정도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205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이 자리대에서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오늘 하루만 어제 종가가 2162였어요. 오늘 하루만 80포인트가 넘게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한번 내일 더 나오게 된다라면 거의 하락 조정은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굳이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빠지면 이렇게 지나간 과거를 보니까 침체권역으로 들어가서 100포인트에서 120포인트 먼저 빠지더라. 그럼 100포인트 빼게 되면 208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빼게 되면 1980, 1600, 1960이더라. 그 정도를 일단 열어놓고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자리대까지 빠졌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상반기에 지수 저점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수는 박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대세 상승은 대세 하락으로는 못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반대로 대세 상승도 못 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그럼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경기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침체권역에서 있어서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다시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경기 민감주예요. 기존에 올랐던 IT 쪽 섹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비메모리, 2차전지, 5G 얘네들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올해 성장을 하는 섹터인가 아닌가 먼저 그걸 구분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올해 성장을 하는 섹터다라고 하게 된다면 굳이 지금같이 막 떨어지는 장에 매도에 동참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수급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관 쪽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기관들의 손절 물량이거든요. 그 손절 물량까지도 일단은 보면서 매도를 할 이유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올해 성장을 하는 섹터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해 성장하는 주식이냐 아니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물론 실적에 대한 전망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될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하향 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먼저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종목은 돌려 세울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느냐 없느냐를 좀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조금 줄여놨다가 다시 잡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나오고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진 종목은 절반 정도 줄였다가 시장 빠졌을 때 다시 그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된다면 저는 이 장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시장이 짧아서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내일 이어서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